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렇듯이 공포영화에도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하나씩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특징의 대표적인 영화로는 슬래셔 호러를 들 수 있겠네요. 나이트메어 시리즈의 프레디 크루거, 할로윈 시리즈의 마이클 마이어스, 13일의 금요일 시리즈의 제이슨 부어히, 그 외에도 공포영화 하면 떠오르는 공포 요소들은 악마, 외계인, 혹은 돌연변이 거대 동물들, 좀비, 심지어 같은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 정말 너무나 매니악한 설정 때문에 아주 소수의 매니아들만 좋아하는 장르도 있죠. 바로 코즈믹 호러입니다. 이 장르가 다른 호러 영화들과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과 공포예요. 사실 해외에선 코즈믹 호러라는 장르명보다는 러브크래프티언 호러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크툴루 신화의 창조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가 이쪽 장르에서는 가장 유명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좀 더 자세히 파고들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장르의 특징은 미지에 대한 공포입니다. 러브크래프트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 즉 인간의 능력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가 가장 오래됐고 또 강력하다고 말했어요. 공포영화에서 그것이 악마가 됐던 혹은 살인마나 괴물, 거대한 동물이 됐던 간에 결과적으로 주인공이 사투 끝에 그 대상을 쓰러뜨리거나 혹은 그 장소를 도망치는 것으로 끝나는 영화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코즈믹 호러에선 그런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히 대적할 수 없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떨다가 목숨을 마감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혹은 최소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공포로 인해서 완전히 미쳐버린다는 식의 암울한 엔딩이 많아요. 대적은커녕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즉 그 존재 앞에서 인간은 그저 한낱 무력한 미물에 불과한 그런 거대한 존재를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심리를 다룬 공포물들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이해를 할 수 없고 거기서 오는 불안 심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지금도 계속 생산되고 있는 나폴리탄 괴담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 두 장르는 사실 완벽한 차이점이 하나 존재해요. 나폴리탄 괴담은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한 상상력을 자극하여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코즈믹 호러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실체가 존재하지만 절대적인 존재로 인해 무력감과 절망, 공포 등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수반시켜야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장르에 속하는 영화들은 그 숫자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사실 심리적 공포라는 것이 말이야 쉽지 이걸 영상 혹은 활자 같은 시각적 자료로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영화의 경우 매번 다른 방식으로 대상의 숨통을 조여오면서 그걸 보는 관찰자, 즉 관객도 동일하게 공포를 느껴야 하는데 매번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면 금방 질리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절대적인 존재라는 설정을 관객에게 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설득력을 갖춰야 합니다. 존재 혹은 상황에 대한 설득이 실패하는 순간 짜릿한 탄산음료가 아니라 그저 밍밍한 액체가 되어버리죠. 이렇듯이 사실 말로 설명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장르입니다. 그 시초부터가 영화보다는 소설에서 먼저 출발을 했고 앞서 말한 이유로 인해 만들어진 영화도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코즈믹 호러라는 장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폴 W.S. 앤더슨 감독의 1997년작 이벤트 호라이즌이 가장 명쾌한 답이 될 것 같네요. 배경은 SF이지만 지옥이라는 미지의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서서히 미쳐가는 인간 군상과 끔찍한 참상 등등 이쪽 장르에 있어서는 사실 입문하기에는 가장 좋은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도대체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지옥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에 대한 끔찍한 공포를 시각적으로 아주 잘 표현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화로는 소설가 스티븐 킹 원작,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영화 미스트가 있겠네요. 사실 이 영화는 제가 예전에도 리뷰에서 언급했지만 코즈믹 호러적 요소가 상당히 짙은 영화입니다.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괴물들,
그리고 그 속에서 힘겹게 싸우는 인간들, 이런 장치 자체가 코즈믹 호러라는 장르의 클리셰를 아주 모범적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소시민들이라서 더 몰입하기가 쉽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재난 영화의 클리셰를 비틀고 부순다는 점 또한 이 영화만이 가지는 특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코즈믹 호러는 러브크래프트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으니 이번엔 그와 관련된 영화도 봐야겠죠. 스튜어트 고든의 1986년작 영화 지옥 인간은 러브크래프트 원작 영화를 말할 때 항상 언급되는 수작 영화 중 하나입니다. 물론 영화의 제작 연도가 연도이니만큼 지금 보기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엔 최신이라고는 하지만 어딘가 구린 티가 풀풀 나는 CG가 조금은 고역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걸 제쳐둔다면 이 영화는 훌륭한 영화예요. 굉장히 짧은 단편인 원작을 토대로 살을 적당히 붙이고 한눈에 보기에도 그로테스크한 괴물이 등장하기도 하죠. 인간의 숨겨진 욕망을 깨운다는 어딘가 불안한 설정에 결과적으로 꿈도 희망도 없는 처절하리 많지 암울한 엔딩은 지금 봐도 상당히 잘 만든 호러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공포영화 매니아라면 믿고 보는 감독 존 카펜터 감독의 매드니스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겁니다. 현실과 환상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그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무너지는 주인공의 모습은 아찔할 정도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존 카펜터의 영화 이야기를 했으니 그의 SF 호러 걸작 더 싱, 괴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이 영화에 코즈믹 호러 요소가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의아함을 느끼실 거예요. 남극 기지에 나타난 괴물, 그리고 그 괴물과의 사투를 그려낸 이 영화는 얼핏 보면 굉장히 흔한 크리처 호러의 특성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뜯어보면 괴물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정해진 실체가 없으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한때는 같이 믿고 의지하던 나의 동료가 사실은 알고 보면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괴물일지 모른다는 끝을 알 수 없는 불신과 의심이 가장 거대한 공포로 돌아옵니다. 남극이라는 존재가 가져오는 황량함과 고립감, 그 속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언제 어디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이 세 가지가 절묘하게 조합된 SF 호러의 걸작이라고 저는 늘 자신있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예요. 여러분은 혹시 위 영화들 중에서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관심이 가는 영화가 생겼나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에게 흥미로웠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